혹시 AI 에이전트 개발하고 계신가요? 아,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히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AI 에이전트의 숨겨진 약점,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요즘 AI 에이전트들 정말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똑똑한 에이전트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바로 이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답은 바로 컨텍스트 부패입니다. 영어로는 컨텍스트 롯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막 기억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잖아요. 딱 그거랑 비슷해요. 에이전트가 이것저것 작업을 처리하다 보면 정보가 계속 쌓이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애가 점점 헷갈려하고 성능이 뚝 떨어지는 현상,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영웅이 등판해야겠죠? 그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에이전트의 작업 기억 공간,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창을 아주 똑똑하게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쓸데없는 정보는 싹 덜어내고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한 타이밍에 딱 넣어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컨텍스트 부패를 막기 위한 핵심 툴킷,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전략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오프로딩입니다. 말 그대로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처럼 당장 필요 없는 정보는 컨텍스트 창 밖으로 살짝 옮겨두는 기술입니다. 이 오프로딩이 작동하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데이터를 에이전트의 단기 기억 속에 꽉꽉 채워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무거운 데이터는 파일 시스템 같은 외부 저장소에 딱 던져놓고 컨텍스트 안에는 그거 저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작은 꼬리표만 남겨두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그 꼬리표를 보고 쏙 가져오는 겁니다.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자,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축소입니다. 이번에는 정보를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 창 안에 남겨두기는 하되 그 정보의 부피 자체를 확 줄여서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이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보를 그냥 요약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관련 없는 기록은 과감하게 쳐내는 거죠. 가지치기처럼요. 요즘에 클로드 3.5 소넷 같은 최신 모델들이 이 기능을 아예 내장에서 나온다는 건 말 다 했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전략에서 데이터를 밖으로 옮겨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올 방법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이 바로 검색입니다. 이 검색 방식에도 크게 보면 2가지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커서처럼 인덱싱이나 시멘틱 검색 같은 아주 정교하고 똑똑한 방법을 쓰는 쪽이고요. 다른 하나는 클로드 코드처럼 그냥 파일 시스템이랑 그래프 같은 간단한 도구를 써서 단순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죠. 보세요. 문제 해결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재밌는 점입니다. 자, 이제 기본 전략의 마지막입니다. 4번째는 바로 격리예요. 이건 말이죠. 여러 작업들이 서로의 컨텍스트를 침범해서 막 뒤죽박죽 섞이지 않도록 중간에 딱 칸막이를 쳐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많이 쓰는 여러 에이전트를 두는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바로 이 격리를 아주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각의 하위 에이전트, 그러니까 서브 에이전트들이 자신만의 작은 전용 작업 공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방해 안 하고 훨씬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기였습니다. 이제 기본을 넘어서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매너스 엔지니어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얻은 좀 더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배기 팁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압축과 요약의 차이인데요. 이게 그냥 비슷한 말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압축은요, 나중에 원하면 언제든지 완벽하게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는 가역적인 방식이에요. 정보 손실이 전혀 없죠. 반면에 요약은 한번 줄여버리면 원래 정보가 일부 사라질 수 있는 비가역적 방식입니다. 매너스는 이 둘을 구분해서 컨텍스트 부패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땐 일단 압축부터 하고 그걸로도 안 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요약을 쓴다고 해요. 아주 신중한 거죠.
이번엔 컴퓨터 과학의 오래된 지혜를 좀 빌려와 볼까요?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격리된 에이전트들이 같이 일할 때 쓰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 방식. 메인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한테 이것 좀 해줘 하고 간단한 지시만 내리는 거예요. 파일 검색처럼 단순한 일에 딱이죠. 둘째는 메모리 공유 방식. 이건 서브 에이전트가 메인 에이전트의 작업 내역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하는 좀 더 복잡한 일에 씁니다. 당연히 비용은 더 들겠죠? 결국 핵심은 상황에 맞는 방식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같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만 오프로딩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도구 자체로 오프로딩 한다면 어떨까요? 마누스가 사용하는 이 기가 막힌 3계층 시스템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에이전트한테 엄청난 능력을 주면서도 컨텍스트 창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자, 1단계 파일 읽기 쓰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만 딱 정해놓습니다. 이건 자주 쓰니까 캐시에 넣어두고 빠르게 쓸 수 있죠. 2단계 좀 더 복잡한 건 샌드박스 안에 미리 깔아놓은 커맨드 라인 도구들을 쓰게 합니다. 에이전트가 직접 쉘 명령으로 실행하는 거죠. 마지막 3단계, 이걸로도 안 되면 아예 에이전트가 직접 파이썬 같은 코드를 짜서 외부 API나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설계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전략과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단순함의 미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교훈은 과연 뭘까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기술들이 그냥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뉴스, 클로드 코드, 오픈 데빈,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와 땀으로 검증된 진짜 전략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결국 해결책은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계층도 더 쌓고 도구도 더 많이 붙이는 그런 복잡한 엔지니어링이 답인가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메누스의 공동 창업자가 남긴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도약은 뭔가 화려한 계층을 추가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도약은 오히려 단순화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강력한 한마디죠? 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표는 이것저것 기능만 잔뜩 들어있는 더 큰 도구 상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각의 도구를 언제 어떻게 왜 써야 하는지를 아는 현명한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복잡한 엔지니어링에 매몰되기보다 사려 깊고 우아한 디자인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